안녕하십니까. KR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인 이강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책을 읽길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 좋은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 소개하고 북텔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파타고니아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고 또 이 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본 슈나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설적인 등반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 파도타기죠. 그 서퍼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환경운동가입니다. 환경운동가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 파타고니아라는 이 회사의 설립자가 바로 이본 슈나드입니다. 이분은 1957년도에 자기 이름을 따서 슈나드 이퀴프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등산 도구죠. 이렇게 암벽을 탈 때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톤을 제작해서 판매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피톤은 등산하는데 암벽 등반의 필수 도구인데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요, 이 피톤이 암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위나 그 틈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기 때문에 나중에 또 빼잖아요. 그러면 넣고 빼고 하는 것에 암벽이 아무래도 깨지고 또 훼손되는 거죠.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그 피톤 제작을 그만두고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암벽 등반하기 위한 도구가 없을까 해서 찾아내서 검토해서 개발한 것이 초크입니다. 초크를 만들어 팔 때 그 원래 썼던 등반 암벽가들은 어쩔 수 없이 피톤을 써야지 이게 불신이 있었는데, 이분은 타고난 또 아주 전문 암벽 등반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초크를 가지고 시범 암벽 등반을 많이 한 거죠.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서 암벽을 등반하는 그런 도구들을 개발해서 판게 된 거죠. 등산하다 보면 이제 자연 환경이 거칠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옷들, 의복이라는 게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내구성의 문제가 있다 등등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적당한 이 등반가를 위한 옷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를 위한 옷들이랄지 특별한 어떤 용도가 맞는 옷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목적에 맞춰서 그 필요에 따라서 1972년도에 의류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말했던 어떤 친환경적이면서 기능성이 좋은 원단들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등산하거나 운동선수 악조건에서 작업하는데 옷으로서는 아주 기능성이니까 매우 탁월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됐어요. 이분은 환경운동가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파타고니아 회사의 어떤 그 자기들의 그 가치관이나 철학을 소개하는 파타고니아 이렇게 일합니다 라는 것을 서술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에 들어가서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회 악은 점점 강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여러분 요즘 그 환경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어를 더 크게 쓰네요. 환경 문제라고 하지 않고요, 환경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가 상황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CO2 발생이랄까요, 고온 현상이랄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빙하가 녹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환경 전문가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구 환경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비관적이죠.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의 어떤 그 문명 또 자연 환경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타고니아도 거기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학이 너무 강해지고 다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 놓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파타고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커진 만큼 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악이 또 환경에 대한 위기가 너무 강화돼서 절망적이긴 하지만, 방법도 없지만, 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지만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최선의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종말이 오도록 하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어떤 소명 사명 의식으로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것은 즉각적으로 즉시 실천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분명히 지구가 되살아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헌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파타고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 올바른 일에 대해서, 마땅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공고만 하지 말고
그걸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 하는데 워크숍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법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 파타고니아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은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에게 우리가 사업하는 것, 또 환경에 대한 것, 윤리에 대해서, 또 가치관에 대해서, 그 회사의 철학에 대해서, 지향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교육하고 반복하는 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하는 것, 이제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워크숍도 공부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결국 강조하는 게 환경에 대한 포인트가 매우 강합니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큰 뜻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하는 것 당연히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맨 처음에 피톤을 제작했다가 그것을 그 피켈도 만들고 초크도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뭐 등산 안배에 관계된 장비 제작 업체들이 파타고니아 한 걸 보고 보본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따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파타고니아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책임 또 지속 가능성을 탐구할 때 파타고니아가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 모범이 되면 좋겠고 또 매일 앞장선 하나의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고 또 횡적 전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배경 설명이랄까 기본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은 사실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전체 내용이 파타고니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인가에 대한 파타고니아 철학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파타고니아의 철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방향성이고 지침이다라고 말합니다. 방향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에 대한 각 사업의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첨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첨명하고 있는 철학이 디자인 철학이에요. 결론은 최고의 제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등산복을 만들어도 등산하는데 정말 뭐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이것저것 불필요한 거 다 걷어치우고 본질에 맞춰서 그 목적에 맞춰서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디자인 철학입니다. 제가 이게 디자인 철학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이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더더기 다 빼고요. 집중했던 어떤 모습이 바로 이 파타고니아의 디자인 철학에서도 느껴지는 생각인데 매우 강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파타고니아의 생산 철학은 협업과 상생과 품질과 공정무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들이죠. 그중에 특별히 공정무역 같은 경우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된다. 지구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를 든다면 면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유기농 면화를 써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쓰고 있고요. 당연히 원가는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또 최상의 품질, 또 공정무역이랄까, 또 좋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태도에 대한 것을 생산 철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가 더 들어가더라도 보다 좋은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과정에 대한 것도 충실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통 철학도 있어요. 유통은 유통의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철학도 있고요. 건축 철학은 가급적이면 뭐 환경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고요. 때려 부수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고, 가급적이면 자연을 파손하지 않고 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마케팅 철학도 있네요. 마케팅은 결국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진정성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진, 실제 아까 뭐 현장의 사진들이죠. 그러니까 가상이 연출된 사진이 아니고 현장감 있는 실질적인 팩트에 대한 것을 또 활용하고 있고요. 또 글 속에도 철학이 담겨지게 하고, 결국은 고객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 우리는 어떤 진술을 가지고 합니다인 것을 진정성을 잘 홍보하는 스토리 전개하고 있는 것이 마케팅 철학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재무 철학도 있습니다. 제품의 어떤 품질과 서비스를 하는데, 품질과 서비스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어찌 보면 대중성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회사 안 커질 수가 있잖아요. 매출 증대에 반대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틈새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 최고가 되는 작은 회사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익을 낸다면 그 이익은 전부 환경을 위해서 써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재무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철학도 있어요. 인사 철학의 특별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떠돌이 암벽 등반가를 고용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암벽 등반가의 어떤 많은
그 삶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한 회사이니까 당연히 그들을 고용하고 함께 하겠다. 떠돌이 암벽 등반가들을 고용하고 활용하고 같이 일하는 데 대해서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인사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근무 시간에 어떤 플렉시블 타임제랄까 자유선택제랄지 또 사내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들, 그래서 복지에 대한 것에 관심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철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경영 철학은 이제 신뢰 경영에 대한 것을 매우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악의 영향력이 선의 영향을 능가하는 세상 속에서 행동으로 몸부림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회의 악이 너무 강해서 환경에 대한 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요. 연 매출액의 1% 정도는 비영리 환경에 기부를 해서 환경 개선 활동, 환경을 지구를 지키는데 보존하고 또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취미가 동호인들에게 좋은 도구를 제공하자는 진정성 있는 사업가다. 다시 말해서 파타고니아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암벽 등반가들이랄지 또 서핑하는 사람들이랄지 또 이런 취미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한 도구를 최고의 도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매우 강하게 스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심의 영역이 모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어떤 취미 활동하고 있는 또 그쪽 분야의 최고의 제품을 어떻게 생산 공급해서 그들이 그 목적을 잘 달성해서 취미를 잘 살려갈 것인가, 동호회를 잘 발전시켜 갈 것인가, 그런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익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환경운동가로서의 어떤 진정성이 담긴 회사가 이 파타고니아라 회사입니다. 계속 이 책의 내용이 파타고니아 정신, 철학,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는 강조하고 있는데 요즘의 기업 중에요, 그 철학가들이 그 경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화웨이 있잖아요. 화웨이의 창업자인 런칭페이인가요? 그분이 썼던 글이나 내용을 잘 보게 되면요, 그분은 경영자라기보다는 철학가인 것 같아요. 어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업해야 되는가, 어떤 근본 원인에 대한 것, 또 그 생각에 대한 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데, 파타고니아도 철학을 베이스로 한 회사다라는 것이 크게 공감이 됩니다. 가치 있는 제품을 생산 보급하고자 한다는 것, 또 최고의 작은 회사를 지향한다는 것, 뭐 요즘 트렌드 중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에서 쓰는 용어에서는 강소 기업이란 말 쓰고 있고요. 또 독일에 쓰는 말은 히든 챔피언이란 말 쓰고 있거든요.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뭐 탁월하게 일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매출이 커서가 아니고 해당 분야에서 이제 전 세계를 석권해 버리는 어떤 그런 어떤 기업들, 작지만은 강한 기업들. 이 회사도 뭐랍니까? 최고의 작은 회사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돌이 암벽 등반가를 고용하고자 애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 기업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때 이 책에서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크게 감명을 받고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내용은 선한 영향력의 증대에 헌신하는 것,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진정성 있게 도전하는,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거 우리가 깊이 본받고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파타고니아 이런 환경 보호에 대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응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같이 이걸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